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그 책 신간들이 많이 나와서 볼 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보고 있는 책은 요 책이고요. 혹시 뭐 필요하시면 구매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CNN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이제 요걸 이제 동작을 직접 인공신경망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는 걸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뭐 교재 예제에서는 지금 교재 예제에서는 이제 컨볼루션 이제 2D, 그 다음에 컨볼루션 2D, 그 다음에 맥스플링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는 그림을 하나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28x 28의 일자리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은, 그죠? 요게 이제 그 커널 사이즈가 3x3 곱하기 1짜리 요게 만들어지고, 32개의 그 필터를 통해서 이제 그 28x 28 곱하기 32짜리 이제 요렇게 그림이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요걸 이제 컨볼루션 플러스 렐루로 해서 이제 연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요걸, 그죠? 또 필터가, 그죠? 3x3 곱하기 32개 64 필터 64개짜리가 이제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요게 또 이렇게 또 쭉 창이 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28x 28 곱하기 64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다시 또 여기서 요렇게 또 가겠죠. 요게 이제 2 곱하기 2 곱하기 64의 깊이 64의 이제 풀링 필터, 그죠? 풀링 필터가 요렇게 또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14x 14짜리 64개짜리가 요렇게 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플래턴을 해서 이제 댄스의 렐로 해서 또 이렇게 연산을 계속 하게 됩니다. 요걸 이제 교재 그림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책을 좀 읽어보면은, 입력청은 28x 28 곱하기 1의 이미지이고, 입력청의 깊이가 1이므로 사용할 필터의 깊이도 1이 되어야 하고, 1차 합승곱 출력청은 28x 28 32로 깊이가 32가 되고, 출력청의 깊이가 32일 경우 사용할 필터의 개수는 32개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필터는 3x3x 1 곱하기 32의 4차원 행렬이 되고, 1차 합승곱은 렐루 함수를 거쳐서 2차 합승곱에 입력이 되고, 2차 합승곱 입력청의 깊이는 32이므로 사용할 필터의 깊이도 32가 되어야 되고, 2차 합승곱 출력청은 28x 24 64로 깊이가 64이고, 출력청의 깊이가 64이므로 필터의 개수도 64개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필터는 3x 3 곱하기 32 곱하기 64의 4차원 행렬이 되고, 2차 합승곱은 렐루 함수를 거쳐서 이제 풀링에 입력이 된다. 풀링에 사용되는 필터는 2x2 곱하기 64를 사용해서 모으기 출력 이미지는 14x 14 64가 된다. 플래턴 과정을 거쳐서 14x 14 64는 12544개의 1차원 이미지로 재구성이 된다 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이 예제를 통해서 살펴본 내용이고요. 자,
이제 그 케라스의 데이터셋을 패션 리스트를 읽어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별 문제 없이 실행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게 왜 뜨죠? 열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xtrain, ytrain 오랜만에 요 코드 적어내는 거죠. xtest, ytest 이제 리스트에 로드 데이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xtrain, xtest는 xtrain 이제 매핑을 시키는 거죠, 그죠? xtest 250을 이렇게 매핑을 시킵니다. 코드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텐서플로우 모듈을 TF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지고 오고, 텐서플로우는 뭐 알다시피 구글에서 제공하는 인공신경망 라이브러리고요. 엠리스트 변수에다가 그 TF 케라스 데이터셋 패션 엠리스트 모듈을 가리키게 한 다음에, 패션 엠리스트 모듈은 신발, 옷, 가방 등의 패션 데이터를 가진 모듈입니다. 패션 엠리스트 모듈에는 6만 개의 학습용 패션 데이터와 1만 개의 시험용 패션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드 데이터 함수를 호출해서 패션 데이터를 읽어오게 되고, xtrain, ytrain, xtest, xtest 변수를 이제 변수에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겠죠. xtrain, xtest 변수는 각각 6만 개의 학습용 패션 데이터와 1만 개의 시험용 패션 데이터를 넣게 되고요. ytrain, ytest 변수에도 6만 개의 학습용 패션 데이터 라벨과 1만 개의 시험용 패션 데이터 라벨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6만 개와 1만 개의 가까이 그림은 28x 28 픽셀로 구성된 그림이고, 1픽셀의 크기는 8비트로 0에서 255 사이의 숫자를 가리키게 되고요. 모든 픽셀의 숫자를 255로 나누어 각 픽셀을 0에서 1 사이의 실수로 바꾸어서 인공신경망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제 이 데이터를 실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분포로 이제 바꿀 것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코드를 보시면 xtrain, reshape에서 6만 개 28x 28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 xtest에서 reshape에서 일단 그 어쨌든 6만 개와 1만 개의 그림은 28x 28 픽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를 입력할 때 28x 28 픽셀을 28x 28 곱하기 1로 변경하여 입력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아까 이미지에서 봤듯이 그렇게 깊이를 1의 깊이를 가지게 만드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TF 케라스 시퀀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TF 케라스 레이어스의 인풋 레이어에 여기서 이제 입력에 아까 28x 28에 1이라고 이제 뎁스, 그죠?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시퀀셜 클래스를 통해서 CNN 인공신경망을 이제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nput layer
함수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케라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텐서를 생성하고 이제 입력의 모양을 결정을 해줍니다. 자, 계속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이제 레이어스의 컨볼루션 2D에서 32에 3x3의 액티베이션은 렐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패딩은 이제 세 이렇게 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컨볼루션 2D 클래스를 이용해서 합승곱 신경망청을 생성하는 그 함수다. 컨볼루션 2D가 이걸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합승곱 출력청의 개수는 이제 모두 32개이고 출력청의 깊이가 즉 32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할 필터의 크기는 3x3 크기고요. 활성화 함수는 렐로로 이렇게 적어주고 패딩은 세임으로 이제 결정해서 출력 이미지의 크기를 입력 이미지의 크기와 같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서 본 우리가 패딩 제로의 동작을 이제 수행하게 되고요. 여기서 입력 이미지의 깊이는 1이기 때문에 3x3 필터의 깊이도 1이 되어야 하고 합승곱 출력청의 개수가 32개, 출력청의 깊이는 32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터의 개수가 이제 32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깊이 1의 3x3 필터가 32개가 생성된다는 의미입니다. 필터의 개수는 출력청의 깊이와 같아야 되고 2층에서 필요한 가중치의 변수는 결국 3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2에서 288개 그죠? 결국 여기서 이따가 뭐 계산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3 곱하기 32개 곱하기 64인가요? 아니죠. 그죠? 3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2개에서 288개 거기에 이제 바이오스 변수, 편향 변수 그죠? 편향 변수가 또 이제 32개 그죠? 필요한 거죠. 그래서 총 288 더하기 32개인가요? 그래서 총 이게 32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그 총 파라미터의 개수 그죠? 그래서 320개의 매개 변수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그죠? 그리고 편향의 개수는 필터의 개수와 같아야 된다는 것도 주의 깊게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똑같이 또 케라스에 우리가 한 층을 더 만들었죠. 자, 컨볼루션 2D에 64에 3x3 액티베이션 마찬가지로 패딩은 세임이 될 거고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성신경망 개청이 컨볼루션 2D 만든 거고 그죠? 출력청의 개수가 64개 즉 출력청의 깊이가 64라는 뜻이고 사용할 필터의 크기는 3x3 활성화 함수는 렐로 패딩은 세임으로 설정을 똑같이 했고요. 앞에 거랑 입력 이미지의 깊이가 32이기 때문에 3x3 필터의 깊이가 32가 되어야 되고 합성곱 출력청의 개수가 64개 즉 출력청의 깊이가 64이기 때문에 필터의 개수는 64개가 되어야 됩니다. 즉 깊이 32의 3x3 필터가 64개가 생성된다는 표현이고요. 필터의 개수가 출력청의 깊이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2층에서 필요한 그 변수의 개수가 파라미터의 개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이제 바이오스의 변수가 64개가 되고 그래서 총 18432 더하기 64 그래서 18496의 그
그 매기 변수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수가 파라미터 개수 확 늘었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그 TF 케라스의 레이어즈의 맥스 풀링 이제 해줍니다. 맥스 풀링 2D겠죠? 이렇게 해주고 2x2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맥스 풀링 2D 클래스를 이용해서 풀링층을 생성하게 되고요. 풀링층에 사용할 그 풀링 필터의 크기는 2x2이고 이전 합성층이 깊이가 64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반으로 줄어서 결국 14x14가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라스의 레이어스의 플래튼 이제 일어나죠, 그죠? 플래튼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거치게 되고 이전 풀링층을 완전 연결층의 입력층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도록 플래튼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하고요. 자, 이 과정에서는 이제 14 곱하기 14 곱하기 아까 14x14의 출력이 나온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64에서 12544개의 12544개의 입력 노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tf.keras 레이어스의 댄스를 또 청을 만들죠. 128개의 청을 노드를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댄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신경망청을 만들고 여기는 단위 인공신경 128개를 생성하고 활성화 함수는 렐루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출력 계층으로 레이어스 마지막 그죠? 댄스의 10개 출력 여기는 이제 확률을 표현하는 소프트맥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경망청이고 단위 인공신경 10개를 생성해서 활성함수는 소프트맥스를 생성한다라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시퀀셜 우리가 층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서머리를 통해서 이제 그 결과 생성된 모델의 개요를 출력을 하게 되고요. 일단 요렇게 된다는 것도 보시고 다음 실행을 그죠 봅시다. 아직 뭐 컴파일이나 이런 건 안 했습니다, 그죠? 서머리까지만 봤죠. 지금 어딘가 제가 또 에러 메시지 뜨는 거 보니까 그죠? 어딘가 또 글자가 틀렸겠지요. 그죠? 어디서 틀렸을까요? 자, 보시면 여기 틀렸네요. 액션이 아니라 액티베이션. 그죠? 봅시다. 서머리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한 요게 그죠? 3 곱하기 3 곱하기 그 커널의 크기 곱하기 32개 그죠? 32개의 그 크기를 갖는다는 거고요. 편장이 이제 그 가중치 개수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32개 해서 더하기해서 320이 나왔다라는 것이 여기에 지금 증명이 됐죠. 그죠? 컨볼루션 2D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차 합성곱 단계에서는 3x3 32 그죠? 32의 요게 64개의 크기를 가지게 되고 이제 곱하고 가중치 필요한 게 64개. 그러니까 그걸 더하면은 요 숫자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플래튼 계층에 가보면
보면은 그죠? 요 숫자가 그죠? 그 풀린 계층의 14 by 14, 64 곱하기를 해서 이제 요게 지금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닝 노드 128개로 여기 있죠, 그죠? 128개로 이제 그 플래튼층과 언닝층 연결에 필요한 가중치 개수가 12544 곱하기 128이 되겠죠, 그죠? 요걸 곱해가지고 요 숫자가 나왔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그 가중치 개수만큼 필요한 편향 128이 여기에 더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12544 곱하기 128 더하기 뭐할까요? 가중치 개수가 128 이렇게 지금 더해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을 보시면 그죠? 요거죠. 예, 10을 보시면 128 이제 총 출력층 연결이 필요한 게 128이니까요, 그죠? 128 곱하기 10이 됩니다, 그죠? 노드 출력층 노드가 10개니까 그죠? 그래서 128 곱하기 10에 편향 10개 해서 1290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128 곱하기 10 더하기 12 이렇게 돼서 나왔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토탈 파라미터 수가 1625866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 학습이 대상이 되는 매개 변수의 총 개수. 와, 이만큼이니까 참, 그죠? 이게 이제 간단한 건데도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전체를 넣어보면은 자, 모델 컴파일이라는 코드, 그래서 옵티마이저 하단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스는 이제 스파스 카테고리컬 로스 엔트로피를 넣고 이제 매트릭스에는 이제 큐러시 이런 부분은 또 이 앞차시에도 있지만 또 후에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 핏에서 이제 x 트레인하고 y 트레인 값을 이제 폭은 5 정도 해서 집어넣고 이제 모델 이제 evaluate를 이제 해보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자 실행을 해보면은 자, 그래서 뭐 지금 책의 결과 예측치에서는 정확도가 87에서 시작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봅시다. 그죠? 우리도 87에서 똑같은 데이터니까요, 그죠?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끝나는 게 96 정도에서 끝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87에서 시작해서 돼 있고요. 그리고 96 정도에서 끝난다고 하는데 자 97에서 끝나는데 실제 그 어디 갔나요? 실제 이벨리에이트 한 걸 보면은 92 정도에서 끝나죠. 그러니까 이게 몇 퍼센트인가요? 한 5% 이상, 그죠? 정확도가 떨어지는 상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시험 데이터에 대한 예측 결과가 이제 완전 연결 신경망에 대해서 이제 정확도가 좀 높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똑같은 예제인데, 그죠? 똑같은 예제인데 이번에는 그 신경망 단계를 좀 줄이네요. 그죠? 그런 차이를 이제 한 번씩 보고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이미지 아까 그림에서 28x 28에 요런 이미지가, 그죠? 컨볼루션 렐루 단계 28x 28 커널 32개짜리 한 단계가 오고, 중간에 이 단계를 없애버리고 바로 맥스 플립으로 가버립니다. 그죠? 이렇게 바로 가버립니다. 아까 64라는 단어가 빠졌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바로 플래튼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걸 구현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니까 뭐가 빠지겠습니까? 중간에 요 64라는 게 빠지겠네요, 그죠? 64라는 게 빠지고, 그죠? 바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죠. 그래서 뭐 별로 일단 개념을 그대로 이렇게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면 이제 파라미터 수라든지 이런 게 확 줄었을 겁니다. 자, 봅시다. 자, 86%부터 시작하네요. 얘는, 그죠? 좀 낮죠. 책에서는 뭐 84 정도에서, 그죠? 그리고 에밸류에이션이 여기 보면 파라미터 개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확 이제 줄기 시작했죠. 그죠? 총 파라미터 수가 아까 몇 개였습니까? 아까 1십 100, 100만, 160만 개였는데 지금은 80만 개로 이제 줄어들었죠. 그래서 다시 좀 보면 3x3 매 32 크기의 그 가중치가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편형은 가중치 개수만큼 32개가 돼서 320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플래튼 층이 보시면 6772라고 나오는데, 이제 14x14 32를 곱하면 6272개가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플래튼 계층으로 이제 해서 곱하면은 6272개 곱하기 128 뭐 해서 이제 더하기 1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 개수가 나올 거고, 지금 우리가 중간에 코드가, 그죠? 뭔가 좀 더 이제 지금 책에서는 뭘까지 줄였냐면 플래튼 다음에 요거까지 다 줄여버렸네요. 이것까지. 그러니까 그 플래튼하고 바로 이렇게 내버렸네요. 오호, 그죠?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너무 줄인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학습 대상이 되는 총 매기 변수를 63,000개 정도까지 줄여버렸고요. 그래서 책에서 보면은 예측한 결과가 89%, 90% 미만으로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중간에 층의 개수를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런 학습 효율이 달라지니까, 중간에 영상이 좀 끊겼는데 실행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파라미터가 63,000개 정도로 줄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에큐러시가
89% 정도까지 이제 떨어지게 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 이제 이 레이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어떻게 조정할지,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조정을 할지를 이제 또 파악해내고 하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층을 넣는 기술, 층을 빼는 기술, 그리고 그걸 파라미터 수 계산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뭐 알고리즘을 어떻게 또 변형을 할 것인지 다양하게 좀 봐야 될 그 적용되는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이제 필터 개수를 줄여보는 또 예제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필터 개수를 상당히 많이 줄이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코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28x28 이미지가 들어오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필터 개수를 무려 32개에서 2개로 줄여버리네요. 와, 그죠? 그래서 2개로 줄여버리고 나머지는 지금 이제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심플한, 그죠? 하나의 컴플레이션과 풀링과 그 다음 이제 필터 개수가 굉장히 줄어든 걸 볼 수 있는데, 실행을 시켜놓고 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출력 계층수를 2개, 층의 깊이가 2개로 이제 줄어들었고요. 나머지는 똑같은 상황이고, 그죠? 그래서 층의 깊이가 2니까 풀링층의 깊이도 이제 2가 돼버렸죠, 그죠? 돼버렸고, 최종 그 과정에 그 노드가 이제 14x14 곱하기 2에서 392개의 입력 노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기본적인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좀 계산을 하면서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자기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애큐러시가 상당히 더 많이 낮아졌죠. 결국 커널의 수가 피처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피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3950개 정도의 파라미터밖에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당연히 뭐 3x3 곱하기 1 곱하기 2라는, 그죠?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필터 개수가 이제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3x3 곱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2에서 20개 정도가 나오고요. 플래튼 계층에 보면 14x14 곱하기 2해서 392가 나오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92 곱하기 10해서 3930 바이오스 편향 10이 들어가겠죠. 이 정도 해서 되는데, 실제로 이제 79%에서 시작해서 이제 에버리지 86% 정도에서 끝나네요. 정확도가 상당히 많이 낮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렇게 중간에 층을 조정하는 어떤 케이스를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바꿔야 될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 데이터에 적합한 층을 찾아내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그다음 커널의 숫자, 필터의 숫자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제 이런 댄스 계층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좀, 그 다음 옵티마이저라든지 이런 부분 또 어떻게 되는지,
낙폭은 몇 번 실행이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내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되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또 다음 차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